달빛의 수렁. 1. 운명의 바이닐. 오래된 레코드 가게 블루노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먼지가 춤추는 햇살 사이로 수십 년 된 바이닐들이 비밀을 간직한 채 진열대에 기대어 있었다. 은호는 대학교 4학년, 취업 준비로 지쳐있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날도 스트레스를 달래려 레코드 가게에 들른 참이었다. 손끝이 마일스 데이비스의 Kind of Blue에 닿는 순간 부드러운 손등이 그의 손을 스쳤다. 어머, 죄송해요. 돌아본 그녀는 마치 1960년대 프랑스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했다. 단발머리에 베레모, 그리고 눈웃음. 지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재즈를 전공하는 음대생이었다. 이 앨범 정말 좋죠. 특히 3번 트랙 All Blues는 새벽 3시에 들으면 영혼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그 순간 은호는 알았다. 이 여자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가게 주인인 70대 할아버지가 그들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젊은 시절 내가 아내를 만난 것도 저 앨범 앞에서였지. 그런데 그 아가씨, 여기 단골인데 저런 앨범 집어드는 건 처음 보네. 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민도 그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뜻일까? 그들은 근처 카페에서 3시간 동안 재즈와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민의 목소리는 허스키했고 웃음소리는 바람처럼 시원했다. 오빠는 왜 재즈를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 쿨해 보이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재즈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재즈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실수해도, 비트를 놓쳐도 그게 또 다른 매력이 되는. 제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다. 이 바람을 사랑한 남자.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새처럼요. 지민은 첫 데이트에서 당당하게 선언했다. 그녀는 정해진 스케줄을 싫어했고 예측 가능한 것들을 혐오했다. 오늘 만나자고 해놓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했고 며칠간 연락이 두절되다가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어 지금 만날래요? 라고 묻기도 했다.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 미안해요. 그냥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빠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관계에 지쳤을 것이다. 하지만 은호에게 지민의 예측 불가능함은 마약 같았다. 그녀가 사라질 때마다 더 간절해졌고 나타날 때마다 더 깊이 빠져들었다. 어느 날 지민은 은호를 깜짝 여행에 데려갔다. 목적지도 모른 채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여기 재즈 클럽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숨은 명소죠. 그 클럽에서 지민은 무대에 올라 색소폰을 연주했다. 은호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녀가 단순한 음대생이 아니라는 것을. 무대 위의 지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자신감 넘치고 매혹적이고 손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멀었다. 연주가 끝나고 클럽 사장이 다가왔다. 지민아, 언제부터 남친 데리고 다녀? 예전엔 혼자만 오더니. 아, 예. 최근에요. 지민의 대답이 어색했다. 은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은호 오빠는 왜 이렇게 착해요? 나 같은 이상한 여자 만나면서도 이상하지 않아. 특별할 뿐이야. 지민은 그런 은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죄책감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은호는 알지 못했다. 참 수상한 징조들. 관계가 깊어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늘어났다. 지민의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져 있었고 전화가 오면 잠깐만요 라며 멀리 가서 받곤 했다. 누구였어? 아, 그냥 과 친구요. 졸업 작품 관련해서. 어느 날 은호는 지민의 가방에서 남자 향수 냄새를 맡았다. 질문하려다가 참았다. 의심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엔 친구들도 은호의 변화를 반겼다. 야, 내가 이렇게 밝아지는 거 처음 본다. 여자친구 효과 대단하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은호는 지민의 연락만 기다리며 다른 약속들을 뒤로 미뤘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지민 이야기만 했다. 민석이 먼저 우려를 표했다. 너 요즘 이상해. 그 여자한테 너무 매달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혹시 그 여자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냐? 무슨 소리야. 우린 사랑하는 사이라고. 사랑? 너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제 홍대에서 그 여자 봤는데 다른 남자랑 있더라. 은호는 화를 냈다. 내가 잘못 봤을 거야. 지민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아니야. 확실해. 내가 인사까지 했는데 못 본 척 하더라. 그 남자랑 무슨 사이인지. 은호는 친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여동생 은지도 걱정했다. 오빠, 요즘 너무 말라간 것 같아.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 언니 때문이지? 은지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리긴 뭐가 어려. 사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빠를 이렇게 만들지 않을 거야. 은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은호는 여전히 부정했다. 기다림의 미학. 겨울이 깊어갈 무렵 지민과의 만남은 더욱 불규칙해졌다. 그녀는 요즘 졸업 작품 때문에 바빠요라는 말만 남기고 일주일씩 잠수를 탔다. 은호는 매일 밤 한강공원을 걸었다. 지민이 좋아하던 그 길을 혹시 우연히 마주칠까 하는 희망을 품고 오늘은 올지도 몰라. 매일 같은 말을 되뇌며 그는 추위 속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 손끝은 얼어붙었고 입술은 갈라졌다. 그럼에도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다. 그런 은호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한강공원에서 야간 순찰을 하는 경비원 아저씨였다. 젊은 친구, 매일 여기서 뭘 기다리는 거야? 아, 그냥 산책이요. 산책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이런 추위에? 여자친구 기다리는 거지? 은호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연인 간의 기다림도 필요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병돼.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거든. 하지만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추위에 혼자 기다리게 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밤 눈이 내리는 중이었다. 은호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지민을 기다렸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오빠, 지금 뭐 해요? 지민이었다.
은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만날래요? 갑자기 오빠가 보고 싶어졌어요. 술 마셨나 봐요. 제가 헤헤. 은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어디서? 한강공원. 우리 자주 갔던 그 벤치. 은호는 다시 한강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 몇 주간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민은 나타나지 않았다.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전화는 꺼져 있었다. 새벽 4시 은호는 절망감에 휩싸인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오, 진실의 파편들. 봄이 오고 있었다. 벚꽃이 피어나는 거리에서 은호는 운명적 순간을 맞았다. 대학 근처 카페에서 과제를 하고 있던 은호는 창밖을 보다가 멈춰섰다. 맞은편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지민을 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키 큰 남자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둘은 손을 맞잡고 있었다. 은호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 남자는 지민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존재였다. 하지만 그들의 친밀한 모습을 보니 결코 새로운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남자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고 지민이 그에게 기대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때 지민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는 순간 은호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지민이 남자에게 뭔가 말하고는 급히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남자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둘 사이에 무언가 다툼이 벌어지는 것 같았다. 몇 분 후 지민이 카페에서 나왔다. 남자는 따라 나오지 않았다. 오빠, 누구야? 그 사람? 지민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설명할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몇 달 동안 날 속이고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에요. 복잡해요. 복잡하다고? 간단한 거 아니야?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잖아. 지민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 사람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오빠, 대답해. 누가 먼저였어? 지민이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이요. 2년 전부터. 은호는 비틀거렸다. 자신이 바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도 정말 사랑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랑? 은호가 비웃었다. 이게 사랑이야? 나를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놀았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던 거예요. 은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지민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육자멸의 소용돌이. 그날 밤부터 은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술이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이해가 안 돼. 왜 나였으면 안 됐던 거야? 매일 밤 술집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친구들이 말려도 소용없었다. 은호는 지민에 대한 분노와 그리움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미워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지? 술에 취한 그는 지민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모두 받지 않았다. 문자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밤 술집에서 만난 한 여자가 은호에게 말을 걸었다.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여자 때문이에요. 날 가지고 놀았어요. 세상에 여자가 한 명뿐인 줄 알아요? 차인 거 가지고 이렇게 자멸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은호에게는 그 여자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세상에 지민만 있을 뿐이었다. 제발 한 번만 받아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은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체중은 10kg 빠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다. 회사 면접도 연달아 떨어졌다. 정신 상태가 엉망인 것이 다 드러났다. 민석이 강제로 그를 병원에 데려갔다. 이러다가 죽어. 정신 차려. 죽으면 어때? 어차피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너 정말 미쳤구나. 그 여자가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냐? 은호는 자포자기 상태였다. 지민 없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7. 예상치 못한 진실. 가을이 다시 왔다. 은호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지민이 아니라 그날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이의, 아니, 전 남자친구 준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얘기했으면 하는데요. 은호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다. 준혁은 생각보다 진중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다. 지민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오빠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사과하러 온 거야?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해드리고 싶어서요. 지민이가 숨긴 것들을요. 준혁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지민이는 조울증이 있어요. 조증 상태일 때는 극도로 활발하고 매력적이지만 우울증 상태가 되면 모든 사람을 밀어내려 해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6개월 전에 헤어졌어요. 지민이가 치료받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오빠를 만나고 나서 약물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에 빠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착각했거든요. 그럼 그날 카페에서는 제가 강제로 만난 거예요. 지민이가 너무 불안정해져서 오빠를 정말 사랑하는데 동시에 상처 주는 자신을 견딜 수 없어 했어요. 그래서 자꾸 도망친 거예요. 은호는 혼란스러웠다.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지금 지민이는 어디 있어요? 입원해 있어요. 정신과 병동에 8 마지막 만남. 은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병원을 찾아갔다. 지민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았다. 오빠, 올 줄 몰랐어요. 준혁 씨가 얘기해줬어. 왜 말 안 했어? 지민이 눈물을 흘렸다. 말할 수 없었어요. 오빠가 저를 불쌍하게 생각할까봐. 그리고 제가 정말 나쁜 사람 같았거든요. 사랑한다면서 상처만 주고. 그래도 말했어야지. 나 혼자 미쳐가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와 함께한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화가 나면서도 안타까웠다. 지금은 어때? 좀 나아졌어? 많이 나아졌어요. 약도
잘 먹고 있고 오빠에게 받은 사랑 덕분에 제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됐어. 빨리 나아서 행복하게 살아. 은호는 일어서려 했다. 오빠, 이제 정말 안녕인가요? 은호는 한참을 생각했다. 지민아, 나도 많이 배웠어. 사랑이 뭔지, 그리고 때로는 놓아줘야 한다는 것도.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도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은호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술을 끊었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상처는 아물고 지혜가 되었다. 어느 가을날 그는 다시 그 레코드 가게를 찾았다. Kind of Blue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앨범 좋죠? 누군가 말을 걸었다. 돌아보니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다. 안경을 쓰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좋은 앨범이에요. 저도 재즈를 좋아해요. 특히 빌 에반스를 좋아하는데 혹시 같이 재즈 바에 가서 들으실래요? 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복잡한 연애 경험이 있어서 천천히 알아갔으면 해요. 여자가 웃었다. 괜찮아요. 저도 급하지 않거든요. 좋은 음악처럼 좋은 인연도 천천히 익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녀의 이름은 혜진이었다. 도서관 사서였고 재즈와 책을 사랑하는 조용한 여자였다. 지민처럼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은호는 또 다시 블루노트를 찾았다. 이번에는 혜진과 함께였다. 오빠가 이 가게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정말 특별한 분위기네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은호는 깜짝 놀랐다. 지민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지민과는 달랐다. 건강해 보였고 안정적이어 보였다. 옆에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가 함께 있었다. 지민이 은호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오빠, 안녕하세요. 지민아, 안녕. 많이 좋아 보인다. 네, 감사해요. 오빠도 행복해 보여요.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눴다. 더 이상 아픈 과거가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성장에 기여했던 소중한 기억이었다. 지민은 챗 베이커의 앨범을 골랐다. 예전보다 차분한 선택이었다. 은호와 혜진은 빌 이벤스의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를 샀다. 가게를 나서며 혜진이 물었다. 전 여자친구죠? 응. 많이 아팠던 관계였어. 지금은 어떠세요? 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다. 고마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은호가 혜진의 손을 잡았다. 지금의 우리도 달빛 아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은 끝났다. 이제는 함께 달빛을 바라볼 사람과 걸어가고 있었다. 사랑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 또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은호는 이제 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바람이 아닌 따뜻한 봄바람 같은 사랑을 만났다. 기다림이 아닌 함께함으로 완성되는 사랑을. 한강공원을 지나며 은호는 예전에 지민을 기다리던
그 벤치를 보았다. 이제는 아픔이 아닌 배움의 장소로 기억될 뿐이었다. 오빠, 저기서 뭘 하셨어요? 표정이 복잡해지네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예전 기억이 나서. 좋은 기억이에요? 은호는 잠시 생각했다. 이제는 필요했던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혜진이 그의 팔짱을 꼈다. 따뜻했다. 지민의 사랑이 폭풍우 같았다면 혜진의 사랑은 고요한 호수 같았다. 때로는 그런 평온함이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은호는 깨닫고 있었다. 멀리서 재즈 선율이 들려왔다. 누군가의 색소폰 연주였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에 가슴 아픈 그리움은 없었다. 그저 아름다운 음악일 뿐이었다. 달빛이 한강을 비추고 있었다. 더 이상 수렁이 아닌 희망의 빛으로. 끝.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상처받는 것이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은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이다.